나의 남동생은 결혼한 지도 5년이다 되었지만 아직까지 자식이 없다. 그게 부모님한테는 항시 걱정이고 죄송스러워하는 재수씨를 보면 불쌍하고 안쓰러워 안 되었다 생각하지만 나의 처는 나보다 더하다. 그래서인지 재수씨를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 검사하면 검사하는데 마다 이상이 없다고 하고 의사의 말로는 남자 측에서 상당히 약하고 부족해서 임신이 안 된다고 결론 내리고 말았다. 이것을 부모님이 아신다면 부모님의 걱정이 되실 건 뻔해서 우리는 그 일은 감추기로 했다. 식구와 나는 그 일로 몇 일을 의논했지만 묘안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우리 애를 주고도 싶지만 남매만을 두었으니 낳아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미루다가 수술을 해버렸고 나이도 있는지라 다시 애를 낳기도 어렵고 인공수정을 해야 하는데 별 수 없이 내 것을 받아 하는 수밖에 당신 것으로 인공수정하지요. 확실히 동생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다니까 당신은 왜 의심이 많아? 하지만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의사들을. 나도 좀 그래요. 저장해놓은 정자은행도 많다는데. 그냥 재수씨하고 직접 어떨까? 당신하고 재수씨만 승낙하면 될 텐데. 이 양반이 핑계삼아 쓸데없는 소리 해. 생각해봐 다른 여자와 외박도 하는데 핑계삼아 재수하고. 그저 남자들은 한번 재수씨에게 이야기나 해봐. 그만해요. 에잇 나도 바람이나 피울까? 그 일로 우리 부부는 간혹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다. 부부싸움이라야 말로 투닥거리는 것 사실 나는 모범적으로 살아온 걸 아내는 잘 알고 있다. 몰래 바람 피운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무사히 아내 몰래 잘 넘겨오나. 앞으로 일은 장담할 수 없었다. 지금도 가끔 만나는 주부가 있지만 내 쪽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하는 편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집사람은 조심스레 말을 꺼낸다. 여보 시동생 말이에요. 응, 왜? 동서하고 의논해봤는데. 뭘? 아기 입양이라도? 그게 아니고 수정임신하는 거 말여. 그렇게 한대? 동서에게 당신하고 어떠냐고. 그랬어 뭐래? 안 된다고 펄펄 뛰겠지 당신 마냥. 이 이는 들어보고 애기해요. 형님만 허락하신다면 저야 형님이 하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하던데. 그래 그렇게 한다고 했어? 이 양반이 그저 여자라면 재수씨는 정말 예쁘잖아. 남자라면 한번 은큼한 생각하게 하는 여인인걸. 몸매 좋겠다 늘씬하겠다 귀엽고 상냥하고. 이 양반 이제 보니 은큼하게 마음먹고 있었네. 그런 건 아냐. 보기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 어떻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서는 그렇게라도 아기만 가질 수 있다면 가정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냐고 하는데. 나 외도도 못하는 사람이잖아. 당신이 한번 허락해주면 안 될까? 우리 집안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나쁘지는 않잖아. 이인은 당신이 질투나는 것 알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지낸다는 건 속이 상하겠지? 그것도 다른 여자 아닌 재수씨하고 식구는 고민하는 게 역역했다. 속도 상할 테고 마음이 언짢아 할 것은 뻔한 일이다. 여보 그렇게 합시다. 당신 고민하지 말고. 저는 괜찮지만 마음이 좀 아프네요. 충분히 이해해. 내게 시집와서 고생만 하고 잘해주지도 못하고 미안해. 좀 더 생각해보고요. 그래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어느 정도 마누라의 마음도 동요를 한 듯 하지만 좀 더 기다려봐야 할 일이다. 시간이 가고 많은 이야기를 식구와 했고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로 식구의 전화가 왔다. 당신 돈을 다른 약속하지 말고 저녁 일찍 동서 집으로 와요 곧장. 무슨 날이야? 아니요 나 지금 동서네 집서 전화하는 거야. 그냥 저녁이나 먹으려고 왔으니 일찍 이리로 와요. 그래 알았어. 은혜 생각이 맞는다면 아마 마누라의 생각이 결정된 듯 싶다. 우리 부부와 동생 부부가 저녁을 먹으려는 건 틀림없이 전에 이야기한 문제로 그럴 게다. 와 이제 재수씨와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내색할 순 없다. 들뜬 기분으로 나는 동생의 집으로 갔다. 동생도 집에 일찍 들어왔고 재수씨가 반가이 문을 열고 맞아주며 가주버님 어서 들어오셔요. 형님 오셨어요. 너 일찍 왔구나. 너희 회사는 잘 나가니? 아직은 괜찮아요. 어렵긴 해도. 하도 세상이 힘들다고 해서. 당신 오늘 술 안 했지요?
운전하는데 술을 어떻게 마셔? 어서 씻고 방으로 오세요. 방에다 상관놨으니. 애들 저녁은 이모가 왔어요. 애들 저녁 해주라고 했으니 걱정 말고요. 우리 두 형제 부부는 모처럼 모여 한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술도 한 잔씩 나누었다.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마누라가 이야기를 꺼낸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많은 고민도 하고 동서하고 상의도 충분히 했고 모두가 힘들 거라는 걸 알지만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니 생각해보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분은 여기서 말해줘요. 사실 내가 칼자루는 잡고 있지만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 제 남편과 동서가 임신할 때까지 허락했으니 반대하는 분은 말하세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거절하면 없던 일로 할 테니. 도련님 생각은 어때요? 저야 형과 형수님에게 미안할 뿐이지요. 당신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재수씨 앞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했다. 물론 식구의 입장도 생각하고 한 말이다.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동서는 그렇게라도 아기만 가질 수 있다면 했고 당신만 승낙하면 되는 거네. 형님 힘드셔도 허락해주세요. 그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잖니? 당신 어제는 내게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그래도 막상 그러네. 알아요. 당신 마음도 상대가 재수씨라 힘든다는 걸? 승낙하는 걸로 알고 동서의 날짜가 오늘부터이니까 도련님과 저는 저희 집으로 갈 테니 그리 아세요. 나는 혼자 좋아했지만 여기서도 고민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고민에 빠진 듯한 모습을 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그러는 동안 재수는 커피를 가져와서 마시고 설거지를 한다. 동생은 식구와 웃도리를 입고 외출하려 하고 나는 창문만을 보며 담배만 연신 피웠다. 여보 담배 좀 그만 피우고. 우리 가요. 어서 준비해요. 형 부탁해요. 그들이 나가도 나는 방에 그냥 앉아 있었다. 얼마나 있다 보니. 아 오늘 재수씨와 지내게 되다니 이렇게 허락된 아주버님 더운 물 받았어요. 내 방문을 열고 재수씨가 주방에서 일하는 걸 보니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안방으로 들어가 있었다. 한참 후에 재수씨가 들어왔다. 샤워를 해서 화장기 없는 하얀 얼굴에 고운 피부이다. 오히려 청순미가 흐른다. 아주버님 죄송해요. 힘들게 해서. 아니요. 제 식구가 더 힘들어했지요. 그냥 좋아하는 젊은 아가씨와 데이트한다고 생각하세요. 결혼 전에 보았을 때 참 예쁘고 멋진 여자라 생각하고 식구와 비교는 했었어요. 그렇게 보아주셔서 고마워요. 형님은 좋으시겠다. 너무 감동했나 보군요. 네, 너무도 재수씨 처음으로 식구에게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난 얼마나 이 순간이 오길 기다렸는지 아세요? 아까는 식구의 체면도 있고 동생의 입장도 생각해서 내색을 못했지만 그럼 소원대로 된 거네요. 재수씨는 상냥하고 개방적이고 아름다워서 좋아요. 그런 후 오늘 제 행동에 대해선 형님이나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상하게 바라던 일인 양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내가 무섭고 뒤의 일들이 겁이 났다. 자식이 언제가는 알게 되면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진다. 저와 동생과 충분히 상의는 했지만 항시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니 말이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 자제력을 잃은 듯 깊은 공상에 빠질 때가 있었다. 그 일로 식구와 불화가 생기고 멀어져 간다면 이를 어찌 수습할까?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재수씨와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사이는 정이 들어간다. 그렇다 보니 마누라에게도 소홀히 하게 되고 마음은 재수씨에게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수씨에게 전화가 왔다. 전에 들렸던 호텔에 있다고 그냥 무심코 호텔에 들어갔는데 재수씨의 겁먹은 얼굴로 나를 보자마자 아주버님 저 몸이 이상해요. 임신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잘 되었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올 것이 왔구나. 이젠 이것으로 우리의 관계는 종착역이구나. 아쉬움과 서글픔이 밀려왔지만 재수씨 앞에서는 내색을 할 수 없었다.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아무도 모르죠? 네, 조금 기다려봐요. 그리고 다니던 병원으로 가지 말고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요. 혼자서. 그래야겠죠? 저는 사실 제 남편도 사랑하지만 아주버님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주위 이야기로는 통상
어려운 관계지만 지금 이런 사이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아주버님이 더 좋아지게 되고 욕심 같아서는 영원히 이런 관계가 지속되었으면 하네요. 저도 재수 씨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우리 관계는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다는 게 아쉽고. 전에 처음 볼 때 저런 여인이 나의 아내라면 얼마나 좋을까 했어요. 그럼 아주버님도 제게 흑심을 갖고 있었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호호제가 나쁜 사람이죠. 그런 뜻이 아니고 남편과 형님이 속아 넘어간 게 우스워서 그래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의 생신으로 가족들이 다 모였다. 부모님도 시골서 올라오시고 재수씨가 오자마자 나는 재수씨를 불러 물어보았다. 병원은 가보셨어요? 네, 사실이네요, 임신이. 식구들 앞에서 공개할 거예요. 언제가는 알 테니 공개했으면 하는데. 조금 더 기다렸다 하면 안 될까요? 가끔 입덧도 하는데 형님이 보면 금방 알 거예요. 나는 몇 일만이라도 더 있다가 했으면 하는데 당장 임신을 가족들이 알면은 우리의 만남도 여기서 끝나야 하는데 너무도 아쉬움에 나는 좀 더 있다 발표하라 권유했지만 재수 씨는 양심에 걸리는지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발표했음 하는 눈치이다. 그런 일이 있고는 한동안 사업에만 몰두하는데 어느 날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 동서가 아들 낳았어요. 잘 되었네? 좋겠어요. 무슨 뜻이야? 아니, 당신이 더 좋아할 것 같아서. 쓸데없는 소리를 어머니 아버지께는? 전화해드렸더니 무척 좋아하셨어요. 나는 점점 재수 씨와 지난 일을 서서히 잊고 지나게 되었다. 100일이 돌아오는 날 가족이 모여서 아침을 먹고 재수 씨의 아기는 부모님들에게 축복을 받으며 사진을 찍는다고 법석이며 야단인데 나는 그 자리에 있기가 뭐해서 바로 나와 버렸다.